LA 지역에 백신이 계속 공급되고 있지만은 필요한 수요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해서 이번 주부터 당분간 대형 백신 접종 센터에서는 2차 접종에만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백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딸리고 있고 백신 대량 생산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은 최근 뛰어난 효능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 백신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또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오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15억 달러치나 매입을 했다고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자, 중석 부장. 안녕하십니까. LA 카운티의 이 백신 공급량이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되면서 대형 접종 센터들은 이제 2차 접종에만 좀 주력한다 이런 방침이네요. 네, 그렇죠. 오늘 모닝뉴스 2부 시간에 박경영 네. 기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LA 지역의 코로나19 백신 공급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물론 그래서 백신이 추가 공급되지만 워낙에 그 필요한 양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2차 접종에 주력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은 이제 매우 적은 숫자의 1차 접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1차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매우 적은 숫자고, 내일 화요일부터는 5대 대형 백신 접종 센터, LA 카운티에 5대 대형 백신 접종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네. 다저 스타디움이라든가 이제 그런 곳에서는 당분간 2차 접종만 가능하다. 이렇게 LA 카운티 보건국이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내일부터는 다저 스타디움이나 이런 데 가면 1차 접종 못 합니다. 네. 2차 접종하는 분들만 가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공급이 워낙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1차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화이자 바이오엔텍은 3주 안에, 네. 모더나는 4주에 4주죠. 예, 맞아야 되잖아요. 그 스케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 스케줄을 지켜야 백신 효능이 최고조로 발휘될 수 있고, 그걸 못 지키게 되면 2번 맞아도 효과가 크게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2차 접종이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1차도 안 맞은 분들은 뭐 조금 나중에 맞더라도 일단 1차를 맞은 사람들이 2차를 맞는 그 텀이 지나가서는 안 된다. 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1차보다는 지금 이제 앞으로는 좀 2차 접종에 이제 주력을 하겠다는 더 주력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LA 카운티가 미국 최대 카운티잖아요. 네. 인구가 뭐 1,100만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인구 수에 비해서 백신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좀 양해를 구하는 그런 이제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LA에는 5곳의 대형 백신 접종 센터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360여 곳의 백신 접종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장소는 충분히 확보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장소에서 이제 놔줄 백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LA시를 비롯해서 약국들, 클리닉들이 운영하는 백신 접종 센터들이 참 많은데 지금까지 100만 도스 이상이 LA 카운티에서 접종이 됐는데 그중에 절대 다수인 84만 6천여 도스 이상이 지금 1차 접종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그 84만 6천여 도스, 그러니까 84만 6천여 명의 사람들이 2차 접종을 2차를 받아야, 받아야 되는 시기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세이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놔주지 못한다면 이렇게 열심히 1차 접종한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없다. 네, 그래서 그 당분간은 2차 접종에 주력하기 때문에 아마 한 몇 주 정도는 좀 1차 접종하는 분들이 접종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예상입니다. 이거 1차 접종도 말이죠. 네. 신청하기가 이게 보통 쉬운 게 어려운 어려운 게 게 아니죠.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암만 들어가서 뭐 하루에 뭐 몇 시간씩 지금 두들기고 있어 봐도 뭐 그렇죠. 어벨러빌리티가 없다는 식으로 없죠. 계속 네. 나오니까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참 걱정인데 네. 아직도 1차 접종도 못한 사람들은 이 접종을 신경 쓰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데 더 중점을 둬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리 노력해도 백신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약을 하려고 해도 양이 부족하니까 예약 자체를 안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은 백신 접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충분히 백신 양이 확보될 때까지 방역을 잘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 잘 유지하고 네. 모임, 게더링하지 않고 이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될 겁니다. 지금 뭐 LA에 계속, 또 캘리포니아에 계속해서 백신 접종 센터는 늘어나고 있어요. 뭐 네. 북가주의 리바이스 스타디움이라든가 또 이곳 남가주에도 또 대형 그 센터가 들어서는데, 문제는 센터는 들어서는데
낮출 수 있는 백신 양이 부족하다는 거 네. 어쩔 수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백신이 부족한 것은 뭐 전 세계적인 공동적인 그러한 현상이긴 네. 한데 그래서 그런지 유럽에서는 지금 이 백신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기대 걸고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들이 지금 백신 부족 상황이 심각하고요. 이게 단기간에 나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관심을 갖지 않았던 러시아 백신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가 임상 시험을 통해서 백신 효능이 지금 입증이 됐고요. 네. 그 가격이나 유통 측면에서도 기존의 파이자 바이오엔텍 백신이나 모더나보다도 효율적이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 블룸버그 통신 등이 오늘 보도한 내용을 보면 유럽 연합은 그 서방 국가들이 만든 백신이 아닌 러시아 백신을 지금 받아들여 가지고 러시아 백신을 사람들에게 접종하기 위해서 지금 나서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고요. 그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보면 그 전체 인구 수와 비교했을 때 1회차 이상 백신을 접종한 인구 비율이 프랑스가 2.7%, 독일이 2.6%, 이탈리아 2.3%, 미국보다도 훨씬 지금 저조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절대적으로 공급량이 딸리는 뭐 파이자나 모더나를 계속 기다리기보다는 러시아 백신을 사용하겠다. 이게 지금 유럽 국가들의 생각입니다. 네, 네. 뭐 지금 한국도 지금 러시아 백신을 좀 한번 맞겠다고 그러죠. 네, 네. 지금 뭐 한 생각 중이다라는 네. 보도가 네. 나왔습니다만은. 네. 근데 왜 이렇게 유럽에서는 백신 물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모더나라든가 어허. 파이자라든가 이런 다국적 제약사의 생산량이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인데요. 어허.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그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그 유럽연합과 또 유럽 경제지역 회원국들에게 배분된 백신이 약 1,287만 회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이 각 제약사와 근데 이 선구매 계약한 백신은 14억 500만 회분이에요. 14억 500만 회분을 이미 계약을 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공급된 게 1,287만 회분이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백신을 생산해낸다는 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행정부의 수반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최근 언론과 가진 인터뷰를 보면 백신의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점을 과소평가했다. 우리의 미스테이크. 실수였다. 네. 이렇게 인정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네. 지금 도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상한 만큼의 생산을 못 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백신 접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러시아 백신이 그 아주 좋은 대안으로 지금 떠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미국이 지금 백신을 좀 독점하고 있다라는 불평불만이 나올 만도 하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러시아 백신이 지금 뭐 요즘 뭐 효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네, 있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 의학 저널이죠, The Lancet. 랜싯의 그 게재된 임상 3상 보고에서, 그러니까 러시아 백신의 임상 3상 보고에서 러시아 백신의 효능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The Lancet이라는 것은 의학 저널로서는 세계적인 권위가 그렇죠. 있는 의학 저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부로 그냥 실어주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실린다는 건 그만큼의 검증을 거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백신이 이미 그 세계적인 그 의학 저널에 그 검증을 거쳤다는 점에서 믿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그 92%면은 뭐 94%가 지금 모더나나 파이자의 효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 만들어낸 백신과 이제 효능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고요. 뭐 중국 백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다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모더나나 파이자보다 러시아 백신이 더 뛰어난 게 이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인데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은 냉동고가 아닌 냉장고에 보관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파이자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는 뭐 영하 뭐 몇십 도 굉장히 극저온에서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일정한 기간 내에서만 보관할 수 있고 그 안에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스푸트니크 V 백신은 냉장고에서도 보관할 수 있을 만큼 보관이 간편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열악하고 더운 나라에서도 쉽게 운송하고 배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1회 접종에 $10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백신보다 훨씬 저렴해요. 물론 아직 이제 나오진 않았지만 곧 승인이 나올 것 같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라고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보다는 비싸지만 파이자나 모더나보다는 훨씬 저렴하고요. 그리고 효능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비용은 저렴한데 효능이 지금 70% 내외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효능이 92%니까 그러니까
비용과 효능을 대비하면 러시아 백신이 최고로 좋다. 지금 그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백신의 효능과 장점이 이렇게 지금 더 린시스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소개가 되면서 세계 각국들이 지금 러시아 백신 구입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미 30개 국가들이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했고요. 최근에 유럽연합은 러시아 백신을 들여올 수 있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터키도 러시아의 백신 공급을 요청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걸 떠나서 러시아 백신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고 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러시아 백신은 좀 그만큼 뭐 믿을 수가 없다. 그렇죠. 뭐 네. 워낙에 무슨 뭐 좀 비밀리에 만들어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많았죠. 근데 참 얼마 전까지도 러시아 백신은 중국 백신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받았는데 글쎄요, 상황이 달라졌죠. 근데 러시아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기초과학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과학 수준은 뭐 미국이나 유럽 못지않은 국가고요. 과소평가할 수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2020년 8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공식 등록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때만 해도 사실은 비웃음의 대상이었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확실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고 3상 임상시험까지 가지도 않은 단계였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백신을 만들었다고 공식 등록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 세계에서 다 비웃었고요. 근데 푸틴 대통령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의 2딸 중에 한 명이 이미 접종을 했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자신이 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얘기했고,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러시아가 8월에 발표하면서 러시아 국민들을 상대로 접종을 시작했는데 이게 사실은 3상 임상 시험이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을 상대로 특정한 어떤 그룹을 정한 게 아니라 모든 러시아 국민을 상대로 3상 시험을 해서 사실 그때 말이 많았던 게 러시아는 어떻게 국민들을 상대로 임상 시험할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는데 결국은 그런 과정상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런 3상 임상 시험을 결국 완료했고 그 결과를 또 렌시시라는 세계적인 권위의 의학지에다가 보고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 러시아 백신이 안전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게 됐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아스트라제네카보다 훨씬 더 검증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파이자 바이오엔텍도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모더나에 비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 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파이저가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이스라엘에서 파이자 백신을 많이 지금 맞추고 있는 게 자체가 사실 임상 시험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러시아가 러시아 자국민을 상대로 임상 시험한 게 과연 비난받을 일인가? 그걸 비난할 거면 지금 파이자 백신을 이스라엘이 이렇게 자기네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놔주는 것도 비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는 여러 가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감안한다면 이건 굉장히 안전하다. 파이자나 모더나 못지않은 안전한 백신이라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푸트니크 V가 이게 대량 생산된다면 러시아에 또 기술력이 있고 또 러시아가 그만큼 많이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미국도 이제는 더 이상 글쎄요.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의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글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또 국가 간의 관계를 떠나서 러시아 백신은 정말 좋은 백신이라면 좋은 거라면 맞아요. 미국도 들여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오늘 경제 뉴스에서 가장 핫한 뉴스가 바로 이 테슬라가 네. 비트코인을 매입했다라는 네. 소식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오늘 연방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비트코인 15억 달러를 매입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입했다고 신고를 한 거니까 오늘 매입한 건지 이미 매입한 거를 오늘 신고한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추측은 이미 매입을 하고 있었던 것을 정식으로 신고한 것 같다. 이런 지금 추측을 내놓고 있는데 테슬라 측이 비트코인을 매입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오늘 미래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회사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입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들이 판매하는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모든 제품들의 결제 수단으로 앞으로 비트코인을 인정할 것이라는 사실도 오늘 밝혀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다만 현행법이 인정하는 선을 지키면서 거래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해서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 액수에 제한이 있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 살 수 있게 됐으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가 보유한 현금의
상당한 정도가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테슬라가 지난해 기준으로 2020년 기준으로 현금 테슬라가 보유한 현금 자산이 190억 달러가 좀 넘는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15억 달러 비트코인 매입을 신고했으니까 전체 보유한 현금의 약 8% 정도가 그러니까 10% 가까운 정도가 많은 거죠. 가상화폐인 셈입니다. 굉장히 그 많은 셈이에요. 그 일론 머스크 CEO는 지난 수주 동안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긍정적 트윗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그 비트코인 매입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아니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 CEO는 그 트윗을 통해서 그 지난 수주 동안에 지금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자임을 밝힌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아무튼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메이저 자동차 회사로서는 테슬라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정상적인 결제 수단, 페이먼트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비트코인이 값이 또 상당히 또 올라갈 오늘 것 그래서 같은데. 지금 최고가 경신했어요. 막 올라갔잖아요. 네, 올라갔어요. 네. 지금 테슬라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다량 네. 매입하고 앞으로 또 결제 수단으로까지 쓰겠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트코인이 최고가 행진을 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미 최고가를 찍은 줄 알고 이제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고민할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또 매입했다는 걸 발표해서 결국은 비트코인을 더 고점을 더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한 건데 참 대단합니다. 근데 왜 그럼 그런 테슬라가 매입을 했을까 궁금한데요. 일단은 중국 시장을 노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상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한 그런 국가입니다. 지금 그 중국에서는 주요 거래들이 가상화폐 코인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 공략을 노린 전략의 일환이다 하는 그런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민간 우주 탐사 개발 시대를 열고 이 꿈과 같은 도전들을 모두 성공시키면서 세계 최고 부자가 돼서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떠오른 사람이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인데 일론 머스크 CEO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제도권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걸 다 일궈냈단 그렇죠. 말이에요.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어떻게 국가가 아니라 민간이 우주 탐사를 계획해서 개발해서 화성을 가서 개발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민간이 하냐고 그랬는데 스페이스X 다 성공하고 있고 가상화폐도 결국 국가가 통제하는 걸 벗어나는 거잖아요. 가상화폐라는 게.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보면 제도권을 넘나들면서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 일론 머스크가 또 하나의 제도권을 일탈하는 그런 지금 이 또 하나의 그런 성공을 지금 꿈꾸고 있지 않은가 그런 지금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실험을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 성공시킨다면 정말 이제 세계는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아니라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비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게 일론 머스크를 다 상식으로 지금 뒤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도 근데 여러분 실험입니다. 어디까지나. 너무 믿지 마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